합격에 꼭 필요한 정보만 플렉스 할 수 있는 자플렉스 온라인 직무 설명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한림제약 MC 허성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한림제약 온라인 직무 설명회에는 한림제약 인사 담당자님과 선배 사원분들이 직접 출연하셔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예정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화면에 보이는 실시간 채팅창에 한림제약 직무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담당자분들이 직접 답변을 달아드리니까요. 한림제약의 가족을 꿈꾸는 미래의 지원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직 자플렉스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한림제약 온라인 직무 설명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늘 직무 설명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부는 한림제약 인사 담당자가 직접 출연하는 직무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한림제약 소개와 함께 한림제약에 대한 진짜 정보를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인담자 TMI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부에서는 한림제약 선배 현직 직원분들이 직접 출연하시는 직무 꿀팁박스가 이어지는데요. 선배 직원분들의 생생한 취뽀 후기와 직무에 관한 생생한 에피소드를 들려드릴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한림제약 온라인 직무 설명회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림제약 온라인 직무 설명회에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한림제약의 인사 담당자께서 나와 계신데요. 우선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림제약 인사 담당자 문성은입니다. 오늘 한림제약 온라인 직무 설명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사 담당자인 제가 직접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텐데요. 화면에 보이는 채팅방에 이번 채용 관련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담당자님. 오늘 구직자분들을 위해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 기대해도 될까요? 네, 구직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정보에 대해 솔직하게 답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림제약 온라인 직무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림제약 직무의 기본 정보가 담긴 인담자 TMI부터 함께 하시죠. 인담자 TMI. 네, 그럼 먼저 우리 한림제약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한림제약은 전신인 한림상사를 거쳐 1980년 창립되었고 현재 관계사 한림MS, HL 지노믹스를 포함하여 임직원 850명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주요 사업 분야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이며 서울 서초구의 본사, 경기도 용인의 공장, 전국에 영업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품목으로는 엔테론, 히아루론 점화액, 로디엔 등이 있습니다. 또 한림제약은 국내 안과 제약 시장의 10% 이상을 점유할 정도로 안과용제가 강점인데요. 국내 점환제 생산량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0년 안과 품목의 예상 매출은 600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말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한림제약이네요. 직원들의 자부심도 남다르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다들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십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 한림제약은 2020년 12월 기준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 중 48개사만이 인증한 혁신형 제약기업입니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혁신형 제약기업은 정부로부터 신약 개발 R&D 역량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증된 기업을 말하는데요. 한림제약은 2012년을 시작으로 3회 연속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성공했습니다. 이 중 2014년과 2017년에는 국내 기업 중 최초로 2회 우수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되며 탄탄한 연구개발 및 해외 진출 역량을 증명했습니다. 3회 연속 인증이라니 정말 대단한데요? 거기에다 국내 유일하게 2회 우수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되었다니 말 그대로 국내를 대표하는 제약회사이네요. 제가 듣기로는 한림제약의 재무가 아주 탄탄하다고 들었는데 담당자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한림제약은 설립 이래로 꾸준히 성장하여 2019년 기준 관계사를 제외한 순수 한림제약법인 매출액은 1,6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0%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전체 매출액 중 제품 매출액이 99%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자사생산 제품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의미로 한림제약의 제품 경쟁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사 생산 제품의 매출이 높다는 점이 어떤 의미인가요? 상당수 제약사들이 외부에서 품목을 도입해 판매하는
상품 매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림제약의 실적은 매우 건강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재무 상태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39%, 67% 성장한 지표로 나타납니다. 한림제약은 상위 제약사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당기순이익을 보여주며 건강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한림제약만의 경영 철학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한림제약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확고한 경영 철학이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제품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보증하는 품질 경영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림제약의 두 번째 경영 철학은 고객 경영인데요. 의약품을 소비하는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호하기 위해 제품 관련 소비자 상담 전화를 운영하고 제품별 담당자들이 불만 접수에 대해 철저히 대처하면서 고객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림제약은 무엇보다 제품의 안전성과 고객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또 한림제약은 사회적 가치도 중요시하는 기업인데요. 기업윤리 준수를 위해 노력하여 2020년도에 국제표준 부패방지 경영 시스템 ISO 37001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학사업, 기부, 공익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가치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제표준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 인증이라니 대단하네요. 제약회사는 특히 의약품을 만드는 만큼 건강한 기업 윤리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한림제약은 사회가 믿을 수 있는 건강한 기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림제약은 내부 고객인 임직원과 회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인재 경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채용 후 OJT와 연수교육, 직무별 온 오프라인 교육, 북러닝, 해외 연수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더 나은 교육을 임직원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구직자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림제약이 원하는 인재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한림제약의 인재상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림제약은 창의적인 사고, 고객 만족 실현,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 폭넓은 팀워크 능력,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고 육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5가지 역량을 갖춘 구직자분들이 한림제약에 입사하기 위해서 어떠한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네, 한림제약의 채용 절차는 먼저 한림제약 채용 사이트를 통해 입사 지원서를 제출받아 서류 전형을 진행합니다. 모든 지원자분들은 서류 전형 단계에서 기초 AI 역량 검사를 함께 진행하는데요. 지원자분께서 작성하신 서류와 기초 AI 역량 검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별된 1차 면접 대상자들은 면접 전 추가로 심화 AI 역량 검사를 진행합니다. AI 역량 검사는 지원자의 기본적인 조직 적합도를 측정하고 면접의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럼 AI 역량 검사 이후 1차 면접과 2차 면접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1차 실무지 면접에서는 주로 지원자가 직무와 관련된 역량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검증합니다. 2차 임원 면접에서는 한림제약의 인재상과 걸맞는 사람인지에 대해 역량과 인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증합니다. 2차 임원 면접까지 통과한 인원은 OJT와 연수교육을 거쳐 최종 합격 후 부서에 배치됩니다. 한림제약 입사를 준비하는 구직자분들 잘 들으셨나요? 앞서 말한 문성은 담당자님의 이야기를 잘 기억해 주셨다가 한림제약 채용 꼼꼼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담당자님, 이러한 채용 절차를 거쳐서 한림제약에 입사하게 되면 직원분들이 받게 될 복리후생 제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한림제약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먼저 임직원분들의 여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콘도, 리조트 등 휴양시설 이용과 각종 사내 동호회 활동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정기적으로 전 직원 해외 연수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연수기예요? 담당자님은 가보셨나요? 네, 저도 2019년 여름에 대만으로 해외 연수를 다녀왔는데요. 운이 좋게도 코로나 사태 전에 회사 덕분에 처음으로 해외 경험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휴가제도인데요. 휴일이 부족한 월에 시행하는 공동연차, 여름과 연말에 전사적으로 시행하는 단체휴가, 개인의 경조사휴가 등 다양한 휴가제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근무 환경에 대한 복지로는 통근버스 운행,
기숙사 및 구내식당 운영, 각종 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다. 한림제약은 개인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는 물론이고 한 해 경영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기본급의 200% 내외 수준으로 전 직원에게 수년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생일, 결혼, 경조사 등에 따른 경조사비 지급, 초중고 입학 축하금 및 교복 지원비, 대학교 학자금 지원, 건강검진 지원 등의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정말 복지제도가 다양하고 꽉 차 있는데요. 구직자분들 솔깃하시죠? 그렇다면 앞으로 귀를 더욱 쫑긋 세워주세요. 자, 그럼 한림제약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인사 담당자님이 생각하는 우리 회사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무엇이 있나요? 네, 저희 회사의 가장 큰 자랑거리이자 주변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점인 단체 휴가입니다. 특정 휴일이 없는 달은 매주 첫째 주 금요일에 공동 연차를 시행하여 직원분들에게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여름과 연말에는 주말을 합쳐 9일에서 10일가량의 단체 장기 휴가에 들어가 여름과 겨울의 짧은 방학을 맛볼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회사 시설이 좋아도 제일 좋은 건 집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한림제약처럼 휴가가 많은 것이 최고의 복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담당자님은 이번 연말 휴가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연말 연초에 인사팀 업무가 많이 몰리다 보니 지금 조금 지쳐 있는데요. 조용하게 집에서 쉬면서 충전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저도 사실 매년 여름과 연말에 항상 여행을 다녔는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못 가서 많이 아쉬웠어요. 그래도 여름에 집에서 알차게 보냈던 기억이 나네요. 담당자님, 그럼 한림제약에 입사하게 되면 받게 될 신입 연봉은 얼마인가요? 여기서 속 시원하게 한번 말해주세요. 네, 물론입니다. 구직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점이면서 동시에 한림제약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같은데요. 한림제약의 초임 연봉은 대졸 남자 기준 4,500만 원 수준으로 업계 최상위 수준입니다. 4,500만 원은 일비, 출장비, 각종 수당, 인센티브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부수적인 수당까지 합친 연봉은 더욱 높습니다. 높은 처우로 최근에 대한성공회의소, 한국고용정보원 등이 공동으로 선정한 일하기 좋은 기업에서 복지급여 부분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인센티브와 연말 성과급 등을 제외한 금액이라니 정말 대단하네요. 구직자분들이 놀라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은데요. 네, 한림제약의 연봉은 업계 탑 수준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질문은 자기소개서에 대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자기소개서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합니다. 꿀팁 공유 부탁드립니다. 저도 장기간 취업 준비를 하기도 하고 채용을 담당하면서 많은 분들의 서류를 보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요. 자기소개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결론부터 먼저 제시하는 두괄식으로 작성해야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소개서는 본인의 경험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면접관이 궁금해하는 정보에 대해 최대한 압축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정보를 압축해서 제공해야 한다는 말이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조금만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서류를 작성하시면서 한 번에 너무 많은 내용을 전달하려 하시다 보니까 질문에 맞지 않는 내용을 작성하거나 한눈에 정보가 들어오지 않게, 그리고 너무 추상적인 내용으로 작성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문장으로 결론을 먼저 제시하고 그 한 문장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인 경험 위주로 작성하시면 눈에 띄고 잘 읽히는 자소서가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장황하게 길게 쓰지 말고 핵심만 구체적으로 보기 좋게 작성하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양보다는 질, 알맹이만 쏙쏙 눈에 들어오게 쓰신다면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질문은 조금 더 서류 합격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인데요. 직무 관련 전공, 자격증, 대외 활동을 한 경험이 없습니다. 서류 합격에 큰 영향을 끼칠까요? 당연히 직무와 관련된 전공, 자격증,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서류 전형에서 유리한 점이 있긴 한데요. 전공에 제한을 두지 않는 영업 직무도 있고 관련된 정형화된 스펙보다는 직무와 업계, 기업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진지하게 고민한 흔적이 자소서에 보이면 스펙이 조금 부족해도 충분히 서류 전형에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나요? 스펙보다는 제약업계와 한림제약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럼 담당자님, 서류 합격 이후 면접에 대한 팁이 있을까요? 저는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일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소개서에 나타난 본인과 면접에서의 본인이 일치되고 그 부분이 면접 내내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소개서에서는 A라는 부분에 강점이 있다고 한 사람이 면접 과정에서 이에 반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지원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면접은 서류를 작성하시는 단계에서부터 디자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그리고 지원한 직무에 대해 면밀히 고민을 해보시고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결론에 대해 확신을 가질 정도로 준비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면접을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끔 자기소개서와 실제 면접장의 모습이 다른 경우는 저도 많이 보았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고민과 준비 없이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스펙이 아닌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아무 기업이나 들어가기 위해 기계처럼 지원서를 작성하시고 면접을 보시는 분들은 면접관님들이 매의 눈으로 쏙쏙 다 파악하십니다. 그럼 담당자님, 준비를 철저하게 하였는데도 면접관님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면접관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한 경우 탈락인가요? 모든 질문에 답변을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면접관은 답변에 대한 정답을 정해두고 질문하지는 않고 질문에 대해 이 지원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관찰하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거나 잘 모르시는 질문이 나오면 무리하게 답변하시기보다는 솔직하게 이 부분은 잘 모르는 부분이고 더 공부하겠다라는 식으로 답변하시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면접에 정답은 없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중요한 건 면접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입니다. 자세와 태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담당자님은 정말 많은 면접자들을 보셨을 텐데 면접에서 제발 이런 거는 하지 마라 이런 게 있으신가요? 제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지각입니다. 직업인으로서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부분이 시간에 대한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리 우수한 지원자라도 좋은 인상을 주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면접 날에는 여유 있게 면접장에 오셔서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쵸, 아무리 준비를 잘했다고 하더라도 지각을 하면 최악의 면접자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구직자 여러분, 지각은 절대 금물. 꼭 미리 오셔서 긴장도 푸시고 여유롭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담당자님과 함께하는 인담자 TMI 벌써 다 지나갔어요. 너무 아쉬운데요? 네, 정말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직자 여러분들께 제 답변이 좀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아니에요. 한림제약 입사를 준비하시는 구직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현재 취업준비생분들에게 긍정의 메시지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코로나19 여파로 우수한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상황이 정말 많이 안타깝습니다. 저 또한 오랜 시간 취업 준비를 하면서 좌절감과 우울감에 빠져서 많이 힘들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래서 누구보다 구직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용기를 잃지 마시고 꿋꿋이 고민하고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한림제약에서 여러분과 좋은 날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여러분들 힘내세요. 오늘 문성은 담당자님과 함께한 인담자 TMI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되었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네, 진행하면서 긴장이 조금 많이 됐는데 허성은 MC님께서 진행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무 설명회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구직자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진행되는 직무 꿀팁 박스에는 한림제약 선배 사원분들의 생생한 취업 성공 후기와 직무 에피소드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림제약의 입당꾼들이 모여서 알려주는 직무 꿀팁 박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한림제약의 에이스 오브 에이스가 되고 싶은 직원들입니다. 한림제약 병원 영업부 서울 이사업부 2팀에 근무하고 있는 권정준 과장입니다. 우리 팀은 서울의 아산병원과 건국대병원, 수원의 아주대병원, 성빈센트병원, 분당 서울대병원 등의 대학병원 및 경기 남부권역 종합병원에서 한림제약 제품의 영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1년 한림제약 안과사업부 서울 2팀에 입사한 과장 장정호입니다. 현재 경기 남부 쪽에 안과병원을 맡고 있습니다.
2017년 3월에 입사하여 의학사업부에서 양천구, 동작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 3팀의 이영광 대리입니다. 서울 중심 지역인 마포, 서대문, 종로 등을 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병원들의 한림제약의 제품을 교수 및 과장들과 같은 의료 관계자들이 환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품질, 유효성, 안전성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한림제약의 영업사원으로서 자사의 제품들이 보다 많은 처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저는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쉽게 보실 수 있는 땡땡 의원, 내과, 이비인후과 등 일반 개인 병원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으며 신규 거래처를 개척하기도 하고 기존 거래처의 매출 향상을 유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두 분과 비슷한 영업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경기 남부 쪽의 병원을 다니면서 한림제약의 대표로 안과 시장의 약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센스와 끈기, 포기하지 않는 열정, 여기서 덤으로 오피스 프로그램 능력이 있으면 딱 좋겠습니다. 종호님, 센스와 끈기, 열정이 있는데 프로그램을 못 따르면 많이 혼나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아는 사람 없으니까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이 사람을 대하는 업무이고 회사 일도 팀이라는 조직 내에서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회성과 소통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은 저희 팀 오시면 제가 많이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팀도요. 다른 두 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우리 팀에 오기 위해서는 성취하겠다는 의지, 부지런함, 근면성실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울러 팀에 어우러질 수 있는 친화력과 센스 등을 갖춘다면 더욱 좋을 듯합니다. 혹시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센스인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정호님 행동에 상대방이 미소 지을 수 있다면 센스 아닐까요? 센스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 업무의 장점은 아무나 얻기 힘든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점입니다. 우리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지역의 거래처에서 계획했던 목적이 달성되고 더욱 발전해 나갈 때 회사 생활을 하는 기본적 목적인 금전적 이익은 물론이고 더 큰 성취감을 맛보게 됩니다. 성취감은 우리 업무의 장점이자 우리 업무를 해나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단점은 타 업무보다는 아주 조금 더 큰 스트레스입니다. 영업이란 업무는 회사의 성장을 위해 존재하는 업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 우리 거래처에서 지난해보다 지난달보다 성장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거래처의 조그만 변화에도 민첩하게 반응해야 하는 점들이 가끔은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스트레스를 즐기며 업무에 임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업무의 장점인 더 큰 성취감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준님 답변 들으니까 제가 너무 초라해지는데요 지금. 이거 다시 준비해서 말씀드리면 안 되나요? 저도 다시 준비하고 싶은데 제가 준비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장점은 내가 발로 뛰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만큼 일의 효과가 바로바로 나타나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준님 답변처럼 이제 성취감을 바로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단점이라면 뭐랄까, 영업이란 게 가끔 인내심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업무 초기에 극복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호님, 엄살 부리시더니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세요? 카메라 체질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낀 우리 업무의 장단점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외근직이라서 담당자가 업무 속도나 템포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도 있지만 다른 직무보다 외근이 많다 보니 날씨에 특히 민감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여름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조금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이번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빗줄기를 뚫고 거래처를 만나서 목적이 달성되면 더욱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화이팅! 1년 동안 팀 회식이 많으면 3번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녁이 있는 진정한 워라밸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일명 방목 스타일이라고 하죠. 저희 팀은 서로 터치하는 게 절대 없습니다. 혹시 두 분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있으신지? 우리 팀도 물론 방목 스타일인데요. 하지만 중요한 날은 서로 챙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자 생일 때 5만 원씩 서로 걷어서 줍니다. 어차피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제로지만 나 오늘 생일이었지, 이런 기분이 들어서 더 좋습니다. 물론 강제성은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저희 팀의 좋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모르고 넘어간 적 있었으면 저라면 되게 속상했을 것 같은데.
절대 잊어버릴 수 없게 제 스케줄러에 항상 꼼꼼하게 등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도 팀장과 팀원들의 각자 생일에 같은 돈을 같은 조금은 센 금액을 걷어서 축하해 줍니다. 물론 강제성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팀장과 선배들의 생일에는 금액이 가끔 부담스러울 때가 있지만 제 생일에는 기분이 더더욱 좋습니다. 센 금액이라면 얼마 정도? 두당 20입니다. 좋은 문화 맞는 거죠? 그럼요. 덧붙여 우리 팀은 다른 팀원들이 부러워할 수준으로 희노애락을 공유하는 끈끈한 정이 있습니다. 희노애락이요? 월마다 마감이 끝나면 현재는 코로나 시국으로 좀 힘들어졌지만 마감 회식을 하며 업무적으로, 개인적으로 기뻤던 일, 슬펐던 일, 힘들었던 일들을 공유하며 스트레스를 풀고 서로 소통합니다. 이러한 점들이 우리 팀의 좋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영광아, 돈 벌기 쉽지 않지. 인사는 꼭 잘하고 입구에서 망설이지 말고 거래처에 들어가자. 당당한 영광이로 살아야 한다. 알았지? 꼭 기억해. 10년 전에 신입사원 정호야, 너무 잦은 술자리는 피하고 운동 열심히 해라. 조금이라도 의아하거나 모르는 점이 있다면 선배, 상사에게 꼭 다시 한번 물어보고 일하고, 조금이라도 의아하거나 모르는 점이 있다면 스스로 판단해서 일하지 마라. 시작부터 모든 걸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작부터 잘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는 있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확실하게 선배에게 질문하고 확인받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물어보는 것에 대한 불편함, 어려움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준님, 혹시 본인한테 말할 때도 그렇게 존댓말 하세요? 네, 저는 소중하니까요. 감사합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이제 시키는 꼰대 같은 선배. 뭐 예를 들면은 야 이거 어딨어? 야 이거 모르겠네라고 하는 열정이 많이 식어 있는 선배죠. 그럼 정호님은 어떤 선배이신가요? 저는 아직까지는 열정이 넘치고 좋은 선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두 분은 어떤 선배이신지? 저는 후배가 할 일도 먼저 챙겨서 하는 선배입니다. 저는 최대한 일적으로 후배에게 필요한 내용만 알려주는 선배입니다. 그리고 가끔 후배 눈치도 봅니다. 저는 라떼 is horse, 나 때는 말이다. 물론 자사에 이러한 선배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은 급속하게 변하고 또 그에 더욱 민감하게 진화해 나가는 것이 영업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배의 과거는 존경받아야 마땅하지만 과거에 집착하며 구시대적 관습을 강요하는 선배가 되지 말아야지 늘 되새기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후배가 궁금해하지도 않는데 업무에 도움도 안 되는 자기 자랑을 늘어놓거나 지나치게 수직적인 선배가 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정말 최악인데 저도 많이 봤는데 이제 자기 자랑하는 선배는 정말 진짜 최악인 것 같아요. 그런 걸 바로 구시대적 관습이라고 하지요. 캐릭터가 되게 재밌으시네요. 제가 좀 재밌습니다. 아무래도 시간 관리 능력이 가장 늘어난 것 같습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매일 계획한 거래처를 방문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중요하고 또 시간 관리 능력이 가장 향상된 것 같습니다. 입사하기 전에는 좀 엉망이었거든요. 네, 영업부이다 보니까 제가 술자리에서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이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이렇게 노화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호님 술자리에서 정말 단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으신가요? 네, 술자리에서 흐트러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표정 관리입니다. 웃는 얼굴에 침 뱉지 못한다라는 옛말이 있듯이 제 기분이 좋지 않음에도 거래처 분들 혹은 회사 동료들에게 이를 내색하지 않고 웃는 얼굴로 대하여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본 적은 없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조금은 지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늘 웃는 표정을 관리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표정 관리는 정말 확실하신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다. 제약업계 내 준수한 회사 이미지, 좋은 연봉, 충분한 휴무일 등과 같은 직원 복지 모두 우리 회사의 장점입니다. 인재를 중요시하고 직원들의 강압적인 문화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뭐랄까? 직원들을 믿는 것이 느껴진다랄까? 믿어주게 되니까 알아서 더 열심히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두 분이랑 똑같은데요. 일단 믿음이 있고 강압적이고 이런 게 없으니까 휴가를 원하는 때 눈치 안 보고 자유롭게 쓸 수 있고 특히 다른 업종과는 다르게 연말 휴가가 길어서 리프레시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게 아주 좋습니다. 제약회사라 많이 보수적일 줄 알았는데 선배들을 보면 합리적이고 재밌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저는 잘 다니고 있습니다. 안과 시장으로 봤을 때 입사 전에는 그냥 한림제약이 있구나 라고 했는데 현재는 모든
안과 직원들이 잘해줘서 지금은 이제 뭐 강림제약 정도입니다. 입사 전 제약업계 취업 준비를 하면서 제가 얻은 나름의 정보에서는 나름 컸던 기억은 한림제약이라는 회사는 회사 이름이 일반인들에게 생소하였던 점이고 또 한림제약 영업부 조직이 위계적이고 군대식 문화라고 알려진 점이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입사하기 전에는 되게 걱정되더라고요. 특히 제약업계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서요. 저도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업계와 관련 없는 사람들 또한 한림제약 안에서 생활하였던 사람들이 말하는 사실이 아니었고 한림제약 외부에서만 바라보는 이미지였던 것 같습니다. 한림제약을 대표하는 영업사원으로서 필드에서 일할 때 한림제약 담당자로서 느끼는 자부심과 또한 회사 내부 생활할 때 느끼는 정이 넘치는 가족 같은 분위기는 입사 전에 느꼈던 이미지와는 완전히 상반됩니다. 진짜 신입사원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절대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느 회사보다도 유연하고 밝은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사하시게 되면 출근 첫날 바로 아시게 될 겁니다. 저는 전공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특히 사람 만나는 활동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발표 동아리, 해외에서 일해보기, 검정고시 야학 봉사 등 학교보다 학교 밖에서 더 많이 사회를 배웠습니다. 이러한 학교 밖 사회생활들이 지금 회사 생활하는데 공부보다 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 같은 사교성 높이는 활동을 많이 했고 남들이 잘 안 하는 종목의 운동에 많이 도전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길러진 친화력으로 회사에서 선 후배들과 친하게 지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안 좋은 상황에서도 얼굴색이 쉽게 변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하게 되더라고요. 아까 얼굴색 몇 번 변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요? 네. 저는 항상 우유빛깔입니다. 나중에 화면으로 진지하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체질입니다, 체질. 오해하지 마세요. 경험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각종 아르바이트를 통하여 얻은 치열했던 경제적 경험은 한림제약 영업직으로 취업하는데 면접에서 제 자신을 표현하는데 채용되어서도 영업직무를 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운동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특히 단체로 조화되어 할 수 있는 축구, 농구 등의 구기 종목입니다. 동아리 활동 등에서 서로 팀워크를 맞춰 나가면서 같이 땀 흘리고 난 후에 갖는 회식 자리에서 또한 고기 굽기도 앞장서서 했습니다. 이는 지금 팀 내 회식 자리에서 맛있는 고기를 제공하여서 예쁨 받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코로나19만 아니면 오늘 고기 먹으러 간데 아쉽네요. 나중에 기회 돼서 회식하게 되면 제가 맛있게 구워드리겠습니다. 물론 쏘시는 겁니다. 그럼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삼겹살이라면 제가 기꺼이 쏘겠습니다. 한림제약이라는 회사가 어떤 지원자를 원하는지 역지사지로 생각해봤고 그 내용을 저와 엮어서 자기소개서에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면접 때는 물론 떨렸지만 면접관님과 인간 대 인간으로 대화를 한다는 마인드로 임했습니다. 내가 이 회사에 입사해서 어떤 도움이 될지 정말 이 회사에 입사하고 싶다, 회사를 사랑할 수 있다 라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일이 어렵다고 쉽게 포기하고 이직을 생각하는 것보다 이 회사에서 정년을 맞이하고 싶다는 걸 표현했습니다. 다른 지원자와 달라 보이려고 억지스럽게 노력하는 것이 아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제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거짓과 가식은 결국은 들통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솔직하게 표현하고 한림의 직무에 지원한다면 한림제약에서 분명 인재로 채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보다 술을 잘 마시는 후배, 그리고 비밀 얘기를 해도 입을 꾹 다물어줄 수 있는 후배. 정말 어렵겠지만 로드FC 프로 선수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운동도 같이 하면서 기술도 배우고 끝나고 술 한잔 마시면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너무 친해질 것 같습니다. 술은 제가 항상 사겠습니다. 정호님은 비밀 잘 지키세요? 제가 입한하는 회사에서 가장 무겁다고 자부합니다. 저도 입은 제가 가장 무거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밀 이야기 잘 지켜드릴 테니 선배를 너무 어려워하지 않고 먼저 다가오는 후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선배도 후배를 어려워하는 시대인 것 같더라고요. 제 후배로 오실 분들 먼저 들이대세요. 본인이 회사에 입사하여 어느 정도의 회사 생활을 하고 선배의 입장에서 후배를 받는다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이러한 후배였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후배일 것입니다. 선배의 입장에서 원하는 후배상은 모두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 같은 후배가 온다면 좋겠습니다. 한림제약은 제 입사 이후로 줄곧 성장해 왔으며 저도 한림제약 입사 전보다 매년 성장해 나가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림제약에서 회사를 성장시켜 나가며 스스로를 함께 성장시켜 나갈 인재분들을 기다리면서 저도 자랑스러운 선배가 되도록 열심히 맡은 직무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제가 취업 준비를 하면서 되새겼던 말입니다. 현재 취업 전선에서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한다면 우울하고 길게만 보이는 구직 활동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한림제약에서 직무에 임하고 있으실 겁니다. 파이팅입니다. 구직을 간절히 원해 입사를 하게 되면은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입사하면은 월급 루팡이 되기보다는 회사에서 나에게 월급 주는 자체가 뿌듯할 정도로 내 회사를 사랑하고 아끼길 바랍니다. 입사하게 되면은 제가 커피 사드릴게요. 파이팅! 취업 시장이 많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시고 우리 한림제약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최고의 복지! 최고의 근무 환경 최고의 제약회사 한림제약에서 만나요. 네, 안녕하세요. 한림제약 마케팅부 차수연입니다. 저는 마취제와 알레르기 용제 팀에서 주로 알레르기 용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림제약 순환기 PM 홍유진입니다. 저는 현재 마케팅 부서에서 항고혈압제, 항혈전 제품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림제약 품질관리 1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연수라고 합니다. 품질관리팀은 원료 파트, 미생물 파트, 제품 파트, 운영 지원 파트로 이루어져 있고 한림제약에서 생산하는 의약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림제약 품질보증부 품질보증 3팀에 근무 중인 양희석입니다. 한림제약 품질보증부는 품질보증 1, 2, 3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품질보증 1팀은 주사제, 점원제 등 다양한 제형을 다루고 있으며 품질보증 2팀은 공정관리, 업체관리, 품질보증 3팀은 내용고용제 위주의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한림제약 주력 품목인 S암로디핀 로디엔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순환기 제품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프로덕트 매니저로서 제품의 출시, 유통, 판매 등 전 주기를 관리하고 제품의 판매 성장을 위한 사업 전략을 기획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 품질보증 3팀은 일탈, 불만, 변경, 밸리데이션 등을 다루고 있고 현재 저는 교육 및 문서관리, 인상, 제조기록서, 시험 통역서와 같은 출하 서류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장 내 GMP 업무 대부분이 품질보증부를 통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저는 한림제약 주요 품목 중 하나인 베리온 서방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베리온 서방정은 한림제약에서 개발해서 2018년 10월에 발매한 개량 신약이고요. 두드러기나 비염과 같은 알레르기를 치료하는 항히스타민제입니다. 제 PM들의 주 업무를 한마디로 표현을 드리자면은 담당 제품의 책임자, 엄마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품의 출시, 유통, 판매와 같은 제품의 전반적인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고 판매 성장을 위한 사업 전략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담당하는 품목에 대한 책임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마케팅 하려면은 기발한 아이디어나 창의성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것보다 중요한 건 책임감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저도 그렇게 스스로 별로 창의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제약산업에서 특히나 이제 한림제약의 강점인 ETC 분야 쪽, 전문약품 분야 쪽은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일반적인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시장과는 좀 다른 점이 많아요. 때문에 이 제약사의 시장 특징을 잘 파악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물학적이나 아니면 약학적, 학술적인 지식이 도움이 될 수는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은 입사 후에 공부하는 걸로도 충분히 커버 가능하니까 크게 부담 안 가져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체력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평소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품질보증 특성상 다른 부서 사람들과 마주칠 일이 많기 때문에 좋은 대인관계가 필요하고 저는 잘 못하지만 최근에는 수출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 외국어 능력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품질관리팀에서는 실험을 하는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험 경험이 있다면 물론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꼭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꼼꼼한 성격, 유연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역량을 갖춘다면 품질관리 업무를 해내면서 변화하는 규정을 꼼꼼하게 숙지하고 타 부서와 협업하는 상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쇼핑하는 것만큼은 자신 있다. 무언가 사러 가서 30분 이상 고민하지 않는다.
내 사전에 환불, 교환 그런 거 필요 없다 하신다면 당신은 마케팅부 체질입니다. PM으로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끔 짧은 시간 안에 중요한 결정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내려야 할 때가 있거든요. 이때 신속하고 정확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분이라면 업무를 진행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점은 근무 복장이 자유롭고 GMP 공장 내 전반적인 업무를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생산은 어떻게 진행되고 관리되는지 알 수 있고, 단점으로는 다른 부서와 협력이 필요해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부서 내 결정사항이 여러 사람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마케팅 직무의 장점은 외근하고 내근을 둘 다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루틴하게 업무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나의 업무 내용과 그 양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참 좋고, 단점도 역시 외근과 내근을 둘 다 경험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날씨 좋은 날 이제 커피 한 잔 딱 사서 외근을 나가면은 기분이 엄청 좋거든요. 원래 사실 회사원들은 사무실 바깥으로만 나가도 가장 행복한 건데, 다만 오전에는 서초동, 오후에는 부산, 다음날 아침에는 목포에 있는 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래서 마케팅부는 체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양날의 검 같은 건데 PM은 많은 경우 업무의 방향성을 스스로 결정하게 되는데요. 조직에서 제가 한 어떤 결정이 실제로 실현되어 가는 것을 보는 게 굉장히 뿌듯한 경험이기는 하지만 내가 내린 결정을 끝까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가끔은 부담스럽게도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장점은 일단 자부심이요. 좀 진부한 답변일 수는 있겠지만 1년의 실험 과정을 거치고 적합한 데이터를 통해 의약품이 무사히 출하될 수 있도록 업무를 마무리하게 됐을 때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직업에 자부심을 느낀다는 건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거 아닐까요? 이게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점은 항상 긴장된 태도로 업무에 임해야 된다는 거? 품질 관리와 연관된 업무의 범위가 넓어서 끊임없이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하기 때문에 긴장된 태도로 임해야 한다는 게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 역시 유기적인 업무의 흐름을 이해하고 나면 어떠한 부분을 체크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이사님이나 팀장님이 안 들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날 있잖아요. 급식이 다소 좀 빈약했고 하루 종일 일하는 중에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은 날. 근데 마침 이사님이랑 팀장님이 외근 나가고 안 계신다? 그럼 다들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휴게실에 쓱 모여가지고 먹습니다. 떡볶이. 사내에서는 매달 생일자를 대상으로 복지 카드가 지급되나 팀 내에서는 생일자 팀원들을 대상으로 케이크에 촛불 켜주며 축하해주는 문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팀장님 생일에 뽀로로 케이크를 준비해 같이 즐긴 게 기억나네요. 근데 이게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주변에 다른 회사들을 보면은 안 지켜져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퇴근 후에 아니면 주말에 이제 업무 지시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정말 급하면은 미안하다고 말씀하시고 연락하시기는 하는데 제 경우에는 특히 이제 주말에 저희 팀장님께서 아기 보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바쁘셔서 저를 안 찾아주시니까 저는 너무 좋습니다. 육아하는 남자 화이팅! 저희 팀에는 서로 닮은 캐릭터나 인물을 찾아주는 문화가 있어요. 딱딱한 분위기에서 벗어나 서로 닮은 꼴을 찾아주다 보면 분위기도 활기차게 되고 서로 친밀감도 생겨서 저희 팀의 가장 흥미로운 문화라고 생각해요. 덕분에 저는 지금 로꼬 대리님이랑 윤호윤호 동기, 강다니엘 선배와 함께 일하고 있답니다. 나만의 사회생활 요령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같은 부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내 편 한 명 정도는 만들어 놓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네요. 마케팅부는 유관부서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령이 좀 더 업무를 수월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리미리 대비하는 거? 자동차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스페어 타이어를 구비해 두잖아요. 마찬가지로 업무에 있어서도 그리고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항상 플랜 B를 준비해 두면 의지가 되는 듯합니다. 누군가 질문했을 때 모르는 상황이 있으면 솔직히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힘을 빌리거나 충분히 알아본 다음 다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면 더 큰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팀원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눈여겨보는 거요. 아무래도 저는 신입사원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갑자기 업무를 많이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한 번이라도 보거나 들어보았던 내용이면 업무를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참고할 만한 자료를 찾을 때도 물론 도움이 되고요.
이게 바로 신입사원 맞춤 요령 아닐까요? 유진아, 모르겠으면 물어봐. 마케팅 부서에 무섭게 생기신 분들이 덜어 있긴 할 텐데 그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상냥하시다고. 한 번 더 물어본다고 버럭하실 분 없으니까 모르는 건 많이 물어보자. 희서가 회사 생활 시 개선 사항이 있으면 제안을 하고 불평불만은 하지 마라. 지금도 아직 신입사원이기는 하지만 3월의 연수야, 너무 축하하고 고생 많았어. 긴장도 많이 되겠지만 일은 꼭 즐기면서 하자. 그게 최고인 거 알지? 사내 대인관계가 좋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을 닮고 싶네요. 상대방의 요구를 파악해서 답변을 미리 준비하기도 하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업무라도 쉽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옆에서 많이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느꼈던 좀 실망스러웠던 상사 모습은 다른 사람들 눈치 보느라 직원들 잘 챙기지 못하시는 부분인데 제가 생각한 이분은 부하 직원의 편이 되어주고 내 직원은 내가 지킨다 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부분이 리더의 모습이라 생각이 들어서요. 롤모델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좋은 리더라고 하면 업무의 바운더리를 명확하게 해주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항상 일하는 사람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부서 간 충돌되는 영역을 조정해 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조금 더 편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사님. 제 롤모델은 제가 헤맬 때마다 혜성같이 등장해서 저를 도와주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업무 시야가 굉장히 넓은 분이세요. 단순히 한 가지 업무를 처리할 때도 연관된 범위까지 생각하면서 오류는 없는지, 추가적으로 챙겨야 될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했던 실수들도 검토 과정에서 다 바로잡아 주시고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던 그 능력을 배우고 싶습니다. 만약 저에게 후배가 생긴다면 일적으로나 그리고 심적으로나 의지가 될 수 있도록 무능력한 선배가 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겠습니다. 저는 후배 생기면 진짜 잘해줄 거예요. 제가 18년 1월에 입사한 이후로 아직 직속 후배는 없는데요. 진짜 후배 생기기만 하면 진짜 잘해줄 거예요. 네, 칼퇴하는데 눈치를 주지 않으려 합니다. 퇴근하고 나서도 급한 업무가 아니면 연락을 안 하려 해요. 개인마다 흔히 말하는 워라밸이 지켜져야 회사 생활도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선배가 되지 말아야지 보다는 이런 선배가 돼야지 하는 포인트는 있어요. 제 선배들을 보면서 느낀 건데 솔선수범하는 선배가 되겠다고 항상 생각해요. 모두에게 주어진 공동의 업무에서는 신입사원인 제가 나서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직은 많지 않은데 저희 선배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솔선수범 해주시거든요. 덕분에 제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저도 누군가의 선배가 되는 순간이 온다면 지금의 저처럼 저의 솔선수범으로 도움을 받는 후배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할 일을 후배에게 시키지 않는 선배가 되어야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후배에게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도움을 주는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쪽 시간을 활용하는 능력이요. 실험을 하다 보면 이동상을 여과하거나 검액을 조제할 때 기다리는 시간이 종종 생기는데요.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이런 쪽 시간에 틈틈이 다른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업무 효율이 높아집니다. 굳이 꼭 실험할 때가 아니더라도 중간중간 생기는 쪽 시간을 잘 활용하는 능력이 가장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막 남들 앞에 나서고 그런 성격은 아니었는데 회사를 다니고 나서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아요. 뭐랄까 남들 앞에 서는 일이 좀 대수롭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달까? 입사 이래로 교육을 한다던가 세미나를 진행한다던가 사회를 본다던가 그런 많은 사람들 앞에 설 일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이런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납작이 좀 두꺼워진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사실 말빨이 정말 좋아졌어요. 말싸움은 이제 절대 어디 가서 앉을 것 같고 임기응변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늘어난 것 같은데 교수님과 같은 어려운 분들 앞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할 일이 자주 있다 보니 갑자기 질문이 들어와도 크게 당황하지 않고 임기응변으로 잘 대처하는 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메모 습관이 많이 는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과 일을 하다 보니 모든 업무를 기억할 수 없어 전화통화가 끝나면 PC에 메모에 메모 관리하고 있습니다. 메모를 하다 보니 일정 관리도 되고 업무도 놓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어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입사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솔직히 진짜 강조드리고 싶은 한림제약의 매력 포인트는 본사 위치입니다. 교대역 13번 치고 1분 컷이고요. 바로 앞에 스타벅스도 있어서 그 유명한 역세권, 수세권, 더블세권입니다. 한동안은 저희 회사 급식이 맛있는 건지 몰랐었거든요.
근데 제가 다년간의 데이터를 수집해 본 결과 타사 대비 굉장히 매력이 있는 급식입니다. 항상 이런 양질의 집밥 느낌의 급식을 공짜로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근무 여건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일하기 좋은 기업 중 하나로 선정된 만큼 다른 회사보다 근무 여건이 좋은 것 같아요. 급여면 급여, 거리면 거리. 다른 회사보다 근무하기 좋은 것 같아요. 서울과 가까운 거리에 교대역에서 셔틀버스도 제공하고 있어요. 보통 제약회사 공장들은 지방이나 외진 곳에서 있어 교통편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장점 한 가지를 꼽자면 단연 휴가라고 말하고 싶어요. 한림제약에서는 여름 휴가는 물론 겨울 휴가까지 보낼 수 있어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어 있거든요. 휴가 기간 동안 스트레스를 풀면서 더 좋은 컨디션으로 회사에 복귀할 수 있어서 한림제약 직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복지입니다. 신입 때부터 지금까지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이제 생일 기프트 카드를 받는다는 점이에요. 직원 한 명 한 명 생일을 챙겨주시는 것도 기분이 좋은데 금액이 좀 돼서 한 10만 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림제약은 점원제가 주력인 제약회사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 입사해보니 점원제 못지않게 내용 고용제 비율도 높고 여러 제형, 제품 및 수출품도 많아 계속 발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입사 전에도 제약업계 공무원이라 불릴 정도로 근무 여건이 좋다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 근무를 통해 확인된 것 같아요. 제약회사 하면은 이미지가 좀 뭔가 딱딱하고 회식이 진짜 많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인간적이고 좀 융통성도 많고 생각보다 회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한 번이라도 한림제약 본사로 면접 보러 와보셨다면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딱 건물 앞에 오면 검정색 세단이 쭈루룩 주차되어 있거든요. 첫 면접 때 이거 보고선 이 회사 굉장히 딱딱할 것 같다 생각했었는데 입사 후에 회사를 다녀보니까 모두들 나이스하시고 센스도 있고 재미도 있고 회사에서도 업무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회사를 다니면서 스스로 발전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입사 전에는 의약품을 어떻게 생산하고 관리하는지에 잘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한림제약이 어떻게 우수한 품질을 유지하는지 막연히 궁금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품질관리팀에 입사하고 나서 업무를 경험해보니까 시스템도 체계적이고 직원들의 마인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역시 한림제약의 중요한 일원이라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제약회사 관련 경험 쌓는 것을 최우선시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제약회사만을 목표로 현장 실습, GMP 교육, 관련 자격증이나 아르바이트를 통해 제약업계에 관심을 갖고 따라가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아직도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할 거였으면 놀기라도 열심히 놀지 하는 후회가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취준생분들은 기회가 닿는다면 이것저것 해보시고 졸업하면 좋지 않을까. 물론 한림제약 입사 후에 이것저것 못 해보는 건 아니지만 학교를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저 대신 재밌는 거 많이 하셔서 나중에 꼭 자랑해주세요. 저는 사실 이제 원래 전공을 살려서 연구원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신제품 연구소에 입사를 했습니다. 사실 처음 취업 준비했을 때 준비하는 게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저는 학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걸 둘 다 놓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이제 석사 막학기다 보니까 논문도 써야 하고 해서 이 기회에 영어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자 생각을 해가지고 영어 스피킹, 라이팅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진행되는 채용 설명회라던가 채용 박람회를 활용을 해가지고 학교에서는 절대 얻지 못하는 정보들을 수집하고 메모했던 것도 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 부분은 저보다도 뽑아주신 면접관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한림제약이 제약회사다 보니까 제가 문과라든지 신문방송학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신선하게 다가왔던 게 아닐까 합니다. 제약회사에 적합한 생명과학이나 약학 등을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내 수준에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한다면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저만의 스토리를 만들었던 답변이 다른 지원자와의 차별점이라고 생각해요. 면접에서 처음 보는 업무를 해야 하는데 미리 공부하고 준비할 시간은 없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때 제가 아르바이트와 봉사활동 경험을 예로 들면서 그 경험으로 길렀던 저만의 친화력과 센스로 선배들에게 다가가 업무에 대한 조언을 구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나라면 어떻게 대처했을지 고민했던 답변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엑셀을 잘하는 후배가 왔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부서가 이제 자체가 엑셀을 돌릴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액세스도 할 줄 알면 좋겠고, 이렇게 좀 이런 거 잘 만지시는 분이 있다면은 바로 제 후배로 삼고 싶습니다. 혹시 커말 1급 자격증 있으시다면은 마케팅부에 꼭 와주세요. 취미가 비슷하거나 재밌는 후배가 왔으면 좋겠어요. 업무하다 보면 힘들거나 지칠 수 있는데 서로 농담 한마디 하면서 재밌게 같이 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클라이밍이라는 실내 암벽등반을 하고 있는데 혼자 하고 있어 같이 할 친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힘이 좋은 후배가 왔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부스짐이나 판촉물을 쌀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무게가 상당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자분들이더라도 체력이 좋으신 분이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독특한 취미 생활이 있는 후배가 왔으면 좋겠어요. 저희 팀에서도 서로 취미를 공유하는데 익스트림 스포츠 같은 독특한 취미를 가지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좋은 화제거리가 돼서 팀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샘솟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회사를 다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는데 취미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 줄 아는 후배가 온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힘드시겠지만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준비하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혼자 고민하다 해결이 안 되면 주변의 제약회사 현직들을 통해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과 한림제약에서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일단 구직 활동을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 올해 초까지 구직 활동을 하며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지금은 한림제약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구직자분들도 본인의 역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를 포함한 다른 직원분들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구직 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국이 시국인 만큼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을지 가늠도 잘 되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이 초유의 사태가 마무리되기를 바라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도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왕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면 한림제약에서 만나 뵐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취업이 점점 힘들어지는 시대가 되면서 능력이 있는 많은 젊은 분들께서 좌절을 또 많이 겪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겪었던 일이기도 하고 또 지금도 주변이나 동생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절대 내가 부족한 게 있는 거 아닌가 좌절하지 마시고 나에게 꼭 맞는 자리, 필요한 자리를 찾기 위한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한림제약에서도 자신의 매력을 뽐내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한림제약 선배 직원분들의 솔직한 이야기 직무 꿀팁박스였습니다. 매해 성장해 나가는 건강한 제약회사, 정의 있는 조직 문화와 탄탄한 복지와 업계 탑 수준의 연봉, 한림제약의 미래가 될 지원자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시간 어떠셨나요? 아무쪼록 한림제약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온라인 직무 설명회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림제약 온라인 직무 설명회였고요. 실시간 질의응답은 10분 정도 더 진행될 예정이니 아직 풀리지 않은 궁금한 점들은 지금 바로 질문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한림제약에서 뵙길 기대할게요. 한림제약 취업에 관한 질문을 지금 바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인사 담당자가 직접 답변해 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계속되는 직무 설명회를 참고해 주시고 깜빡 놓친 부분이 있다면 자플렉스 카드 뉴스를 확인해 주세요.